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럴domTV입니다. 오늘 내용은 분양을 받고 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를 임대하면 하자 등을 체크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해 놓은 상가가 하자가 많다는 것을 늦게 알고 대응했지만 이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임대 놓고 있는 와중에 누수가 심해서 수리기간 동안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행사에 연락을 했으나 질질 시간만 끌다가 하자 책임기간이 지나 사실 증명이 안 되어 분양사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고, 질이 안 좋은 시행사를 만나 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바르게 알고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하자 대책을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시행사에 분양하는 상가를 6억에 분양을 받았으나 불경기에 몇 달을 공실로 있다가 어렵게 임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상가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많은 상가가 하자 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마철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안 돼요. 구배라는 거죠. 상가 내부로 빗물이 흘러 들어와 3층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내부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 설치한 냉난방 설비는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수리를 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가 외부 바닥은 겨울철을 지나고 나니까 얼어도 녹았다 하다 보니까 타일이 깨지고 들떠 있으며 공용부지 바닥 한쪽은 치마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내부에도 분양 당시 홍보 도면에는 없었던 기둥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서 상가 내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 A씨는 임대를 놓는 상태라 신경 쓰지 않았고 시행사에 이야기만 하고 고쳐주기로 약속받아 일정 부분 수리가 된 것을 보고 안도하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천정 누수와 여름 장마철 많은 비에 의해서 상가 바닥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영업 손실을 임대인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임대인 A씨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하자를 처리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랜 공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인에게 하자 내용을 말하지 않고 속인 거죠. 임대를 놓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 A는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지난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할 수 없고 누수 등은 조치 중에 있으니 기다리라 말만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임차인의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한 것은 또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진작에 하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사진 등을 찍어 관리소에 접수를 하고 단체로 내용증을 보냈으면 이런 피해가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이 왔고, 차후에 발생되는 하자 담보 기간이 지나는 공용부지에 관한 것도 협조하지 않으면 공용부지 하자 보수 또 소유자 지분별로 보수비를 각출하여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임대인 A씨, 소유자 A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문의를 하니까 하자 담보 책임 기간부터 하자 소송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하자 담보 책임 기간부터 알아보고 소송 절차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속이고 매매를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점을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하자 유형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담보 책임은 건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과 같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집안공사 하자의 경우이고,
이건 10년입니다. 그리고 5년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대지조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족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하자의 경우이며 3년의 담보 책임은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냉온수, 배관 문제도 이에 해당합니다. 2년 하자 담보 책임은 3년 후에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즉 사례와 같이 냉난방 설비 등 전자제품,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전자제품이 입주자가 공군 구매로 해서 이렇게 구매한 그런 전자제품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겁니다. FCU라든지 그게 대표적인 거죠. 공시상각의 경우는 FCU 설비가 한 2년 이상 이렇게 가동을 안 해가지고 고장 유무를 확인 안 했다가 2년 이후에 임대가 나서 한번 가보니까 FCU 작동 안 되더라 해서 하자다. 수리해달라.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를 안 해준다는 거죠. 소송 절차와 조건은 주택관리법은 하자증권이 주택이죠. 아파트 같은 그런 주택은 하자증권이 의무조항이어서 하자증권을 발급받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형사라 이러면 하자증권을 받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으로 갔을 경우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단 주관으로 하자 진단 및 보수업체,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단이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인가, 단체인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구분 소유자, 지분, 그리고 그 모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상가 관리단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법원 감정으로 하자 판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합 건물 관리 규약을 보면은 1,000만 원 이상은 집행 시 관리단의 동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총회 때 하자 진단 및 보수업체, 전문 변호사 선임 그리고 소송 때 법원 감정 비용 등 수천만 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와 소송 중 합의금이 있던 시행사와 시행사에 제시를 했을 때 관리단 대표로서 집행할 수 있는 소유자의 채권 양도 계약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고 공동부지는 개별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겠죠. 물론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시행사에서 받아낸 합의금을 가지고 관리단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 작업을 하고 그 업체에 하자 보증 증권을 발급받아 이후에 발생된 하자를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떠냐? 그것은 하자 전문 업체가 하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업체에서 또 보증보험을 받는다는 거죠. 소송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하자 진위 여부, 하자 대안을 법률적 판단으로 받을 수 있고 관리단 위원회도 소유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소송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30까지 가면은 2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승소액의 한 30% 정도 이렇게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 확정 시까지 보수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긴급 하자 발생 시는 자체 보수하고 일단 구상권을 청구하다 해야겠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발생되는 연차별 하자가 이렇게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 그 금액을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도 들 것입니다. 하자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관리단 설립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경우 5년의 하자 기간인데 3년 차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럼 누수로 인한 하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많이 찍어놓고 그 사실을 관리업체나 개인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송 중에 있으면 그것이 6년이 되건 7년이 되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런 하자 사실을 통지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골치 아픈 상가를 하자를 숨기고 몰래 매매를 하면 매매 후에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것은 쉽게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 주고 사과 한 상개를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사과가 상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반품을 하거나 3만원에 상당하는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의 사과를 교환해줘야 합니다. 이걸 등가성이라고 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또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를 숨길 수도 없고 하자 수리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소유자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리소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관리단을 결성해서 그에 따른 뭐 전문 변호사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여 50% 이상 동의를 하고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여 채권양도 위임서를 소유자 90% 이상. 왜냐 그러면 90%가 적게 되냐고는 나머지 분들도 개별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 비용도 작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최소 9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자 진단 전문 업체의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 변호사가 위임하여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A씨는요.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기간과 내용이 방대하니 합의금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아 합의금으로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하자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수하였고 하자가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하자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자 보수 업체에 하자 보수한 것에 대한 하자 증권을 받아서 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세월이 지남에도 관리가 잘 되어 주변에 좋은 상가로 소문이나 임대도 잘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 하자 소송에 관련된 골치 아픈 사항을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자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골치 아픈 누수 등을 소유자 개인 사비로 보수를 해야 하고 내 상가가 아닌 공용부지도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또 소유자분들이 각출을 해서 그 공용부지에 하자 보수를 해야 합니다. 내 상가가 그 인식이 안 좋아지면 임대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지 않는 상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자 보수 비용도 엄청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가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간과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내 상가를 지켜보고 관리단에서 주최하는 그런 회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